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룸 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요,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아침에는 잠깐 비바람과 함께 강풍이 좀 불었었죠. 이때 나가신 분들은 아마 비 많이 맞으셨을 겁니다. 지금 나가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햇살이 좀 비추는 이런 날씨 변동성이 큰 굉장히 스산한 하루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날씨는 상당히 맑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양봉을 기록하면서 쨍쨍하게 햇빛이 좀 비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한 주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오늘도 시장 이슈와 산업 이슈 이렇게 강의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교수부터 인사 나눠볼게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택규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과 또 넥타이가 딱 커플링이 되네요. 네, 불꽃. 네. 또 마지막까지 좀 더 힘냈으면 하는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기관 수급이 뒷받침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까지 분위기 좋은데요. 시장 상황 변화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네, 양시장이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쪽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 소식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함께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7%가량 오름세고요. 3,20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분봉 차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점차 탄력 구간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1시 구간부터 3,200선 부근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인 시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3,200선을 계속해서 횡보하는 가운데 현재는 3,200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803억 원 매도 전환했고요. 외국인은 2,382억 원, 오늘도 매도세가 조금 깊습니다. 반면 기관 수급을 보시면 오늘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3,270억 원 사자세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의약품 섹터가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 백신 CMO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조금 뒤에 좀 더 점검해 보시고요. 이 건설주들도 오늘 2.8%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소비주들도 좋으면서 음식료품 섹터 2%까지 오르고요. 전기가스업과 종이목재 섹터도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화학과 의료정밀 섹터가 약 9억원 정도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섹터에 속해 있고요. 현재 전기전자도 상승 전환한 모습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먼저 IT 투톱주들부터 점검을 해보시면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도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기관 수급에서 좀 들어오는 편인데요. 삼성전자는 약 9억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하고요. SK하이닉스는 0.7% 오르면서 다시금 13만 원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현재는 양봉 전환하면서 그래도 시장보다 점차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섹터들도 점검을 해보시면 이 인도네시아 국영 배터리 합작사와 투자를 위한 이 LG화학의 또 세부 조건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0.8%가량 이슈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93만 원선 지나갑니다. 네, 언택트 종목들 오늘은 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현재 구간 보합권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sek터들도 점검을 해보시면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국내 CMO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에 5%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8% 상승 중이고요. 81만 3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더 올라갑니다. 6%가량 현재 구간 강세 흐름이고요. 26만 9천 원 터치하면서 그간 주가 부진을 살짝 털어내고 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도 보시면 시장 분위기 따라갑니다. 현대차는 0.6%대, 또 아래쪽으로 기아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는 0.8%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8만 900원 터치합니다. 네, 포스코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요. 0.5% 오르면서 39만 7천 원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시장 분위기 따라서 상승하는 이런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건설주들이 오전부터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를 이 광남에서 화상동탄 구간을 좀 지하화한다는 구상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의 개별적인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를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8만 3천 가구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죠. 이런 공급 호재들이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공급 기조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보시면 건설주들 가운데서도 중소형 건설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수건설은 말씀드린 개별 이슈고요. 27% 오르며 12,8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남광토관도 22% 오르면서 18,550원 터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가운데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구간 4%대 강세고요. 삼부토건, 금호건설, 아래쪽으로 태형건설까지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역시나 상승 탄력이 좀 높아졌다가 현재 살짝 윗꼬리를 단 상황인데요. 0.9% 오르면서 978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 상승하면서 980선 근처에서 이렇게 플레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약간의 탄력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980선 바로 아래쪽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개인은 760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관도 매도 전환하면서 100억 원 정도의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45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체크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오늘 4%에서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HLB도 현재 2% 오르면서 33,4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나 2%에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할 만큼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딛고 오늘장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0.7% 밀리면서 17만 9,8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시장 분위기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꽤 많고요. 펄어비스 오늘 3% 상승하면서 57,1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요. 그동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만큼 오늘은 살짝 시세를 좀 되돌려 놓고 있는데요. CJ ENM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지만 오늘장 차익 실현에 들어가면서 3%가량 밀린 14만 9,7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키즈 테마주들이 오후장에서 또다시 오르는 모습인데요. 일단 개별적인 호재도 있고요. 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이나 대선 모멘텀으로 함께 엮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호재를 들여다보시면 이 아기 상어가 주요 타깃 시장인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호주 시장에서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영국과 호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베이비샤크 빅쇼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출판사 16%대 강세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캐리소프트도 16% 오르면서 13,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테마인 이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도 함께 좀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네, 시장 상황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2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이제 마감까지 1시간 반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장 좀 더 응원을 해보면서 오늘 장에서 지켜봐야 될 두 가지를 좀 강의 주제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좀 답답해 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강의 주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급등, 10만 전자를 앞두고 좀 급등했었던 삼성전자 1월 11일 96,800원 신고가 이후로 지금 벌써 거의 넉 달째 이렇게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만 원의 이 전후로 변동성이 거의 없는 이런 답답한 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사실상 IT를 포함한 몇몇 대형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약세 배경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1월 이후로 삼성전자가 너무 좀 답답하잖아요. 주가 휴식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이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 봐야 되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위축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결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기술주들이
조금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같이 녹아나면서 삼성전자도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이 삼성전자 차트 일봉 차트 보면은 네. 1월 달에 이 시초가가 8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82,000원. 그냥 4개월 이상 그냥 주가 움직임이 어찌 보면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지금 이 빨간색이 이게 신용이거든요. 우리 네. 신용 물량이 줄질 않아. 즉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삼성전자에 대한 애착이 무지하게 강하고 네. 또한 이 87,000원, 88,000원 요 가격대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물린 가격이에요. 근데 네.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 대비 견조하다 보니까 막 10% 이상은 하락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은 아직은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런 대로 지금 그대로. 버티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상승하는 데는 좀 횡보하는 그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자막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 기술주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좀 쉬어서라는 말씀도 여기 나왔거든요. 네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좀 금리 부담감을 여전히 안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올 한 해 계속적으로 그거는 키워드가 중간중간 되고 있는 거다. 충격으로 이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중간중간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수급적인 부분도 좀 봐주세요. 사실 최근 들어서 연일 매도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오늘도 좀 펼쳐지고 있고요. 잠깐 뭐 화요일에 들어오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좀 부진한 이유도 결국은 뭐 오너 리스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더 있는지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PER이 15배입니다. 15. 근데 지금 15배. 2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 2018년도에 24%였어요. 그다음에 12, 15.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8%까지 좀 올려놔 있는데 결국 2018년도에 그 영업이익 대비 지금의 영업이익 봤을 때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 측면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 분석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샀잖아요. 1년 동안 얼마 샀냐면 22조 샀어요. 22조. 우리 외국인은 8조 5천억, 그다음에 네. 우리 기관이 14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랬듯 완전히 갈라진 상태의 이 수급.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내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할 때 뭘 봐요? 기관 외국인이 샀나 그거 보면서 쫓아가잖아요. 네. 그럼 기관 외국인들은 이 종목 개인이 샀나 안 샀나 그거부터 봐요. 개인이 엄청나게 샀네. 그럼 얘는 좀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도 이 삼성전자가 뭐랄까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펌핑했잖아요. IT 다 좋을 거라고 이야기 근데 많이 나왔죠. 주가 안 갔죠. 네. 근데 그 이면으로 결국 이 반도체 쇼티지 이러한 부분이 아예 미국, 유럽, 일본 이들 국가들도 결국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을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향후에 공급 과잉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까지 결부시킨다면 결국 그게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까지 봤을 때 이 삼성전자의 그러한 그 상승의 걸림돌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이재용 부회장 이 불확실성 아마 제가 봤을 땐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너 리스크 있고 가격 메리트는 없고 게다가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도 뭐 쇼티지 이야기도 많았지만 이것이 피크아웃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수급을 자극시키기에는 어려운 요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하락에 있어서 조금 확산시켜 볼게요.
삼성전자가 쉬니까 뭐 하이닉스라든지 대형 IT 다 같이 좀 약한 것 같고 또 시장에서는 글로벌 성장주 이야기 나오면서 2차 전지라든지 다른 뭐 자동차주들도 사실상 1월 고점을 못 지켜내는 이런 대형주의 같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 확산의 이유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그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횡보 아니면 약세 이러한 흐름이다 보니까 네. 시장이 상승장에서는 분명히 이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데 네. 시장이 어찌 보면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 보니까 수급이 이리로 쏠렸다가 이리로 쏠렸다가 이리로 쏠렸다 이렇게 지금 자꾸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SK 하이닉스 주가 보면 답답하죠.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보면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이 뭐랄까 기술적 반등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완성차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은 네. 이 자동차, 이 현대차, 기아차 그냥 이제는 차 파는 기업은 분명히 아니에요. 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을 리딩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분명히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정 부분 그게 미리 좀 선반영돼서 지금 끌어왔다라는 것을 이 주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또 워낙 또 이 현대차도 뉴스에서 보면 많은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차들도 일정 부분 미리 끌어당겼던 부분들이 주가에서 반영이 못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분명히 이 완성차들이 성장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네. 분명히 더 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어찌 보면 자율주행, 5G 이런 것들은 관련돼 가지고 뭐랄까 우량 중소형주 쪽 섹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고 이들이 분명히 아까 우리 완성차하고 똑같아요. 미래 먹거리 사업이면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라고 봐셔야 돼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 많고요. 5G도 어찌 보면은 그 우리 고객들이 속았다고 봐야 돼요. 5G 잘 안 되잖아요. 수주 자체가 지금 전화 통신. 자체. 네, 통신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완벽하게 그 뭐랄까 퍼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업할 수 없어요. 결국 5G, 6G, 7G 이렇게 가야지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해갖고 우리가 미래에 상상했던 완전한 손 놓고 이제 운전하고 막 그러한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초기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자율주행, 5G 종목군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보유했을 때는 굴곡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주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네. 우리 셀트리온 요새 좀 올라가죠. 우리 공매도에 대한 생각을 잠깐 지난주에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 공매도 같은 경우 일단 연기금이 일단 외국인한테 빌려주질 않아요 이제. 그깟 0.몇% 먹었다고 빌려줘 가지고 원성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외국인한테 그 공매도 물량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크게 물량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미국에서 게임스탑 문제를 봤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어설프게 종목 들어갔다가 우리 개인 동학개미가 야 우리 이 종목 공격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공매도 친사는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수익은 한정적인데 손실은 어때요? 무한대거든요. 무한대기 때문에 잘못 걸려버리면은 외국인들 옛날과는 다르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은 법은 강화돼 있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이제 영악해졌고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공매도의 힘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셀트리온 차트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때요? 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주부터, 있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걸 그냥 무턱대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신용 엄청나게 써가지고 얘는 어떻게 돼요?
깡통 계좌도 일부 나왔어요. 위에서부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여튼 이러한 차트 흐름이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SR트리온 같은 경우는 28만 5천 원 이 가격대까지는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 보여지네요. 여기가 왜 또 이렇게 좀 저항대가 되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다 지지해 줬거든요.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얘 올라갈 때 이 지지 라인을 또 치고 못 올라가요. 앵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28만 원, 뭐 요 가격대 셀트리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공매도 가장 우려스러워했던 게 이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우리가 막을 거야라는 이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머뭇거리지 않나 보여지는데 아마 또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또 여기다가 또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지금 분위기에서는 한 28만 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셀트리온은 개별적으로 봐주셨고 사실상 지금 점검해주신 자동차,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성장성은 문제가 없는데 이미 좀 반영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앞서 우리가 삼성의 주가 부진을 얘기했을 때는 뭐 업황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개별적으로 오너 리스크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또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각자 제각기 이유를 갖고 지금 쉬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향후 대형 성장주들의 그런 반등은 좀 언제쯤 나올지 전망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 대형주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막 이전처럼 그러한 모양새는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이라면 이제 작년 11월부터 한 1월까지 그 흐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니면 이제 차트 흐름 보면서 네. 최근 계단식으로 떨어졌을 때 이 상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고점을 팡팡 치고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장이 이제 저점 만들어서 반등은 나오지만 이게 막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시장에 지금 5월 달에 가장 큰 변곡을 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쪽으로 포커싱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새로운 국무총리도 뭐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좀 뭐 올려보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재용 집안 같은 경우 원불교 집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다음 주가 그 불교 부처님 오신 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사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 주에 네네. 그 주에 또 네. 바이든하고 회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 사면 얘기가 나올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나올지 한번 그 앞뒤로 해서 그게 나오게 되면 봐야겠네요. 그 반도체 및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세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한번 그 사면 얘기가 나면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물렸던 거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바이든하고 이 회담에 있어서 결국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가요? 제가 일주 전인가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협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차트가 예쁘다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이들 관련돼 가지고도 그 회담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요. 지지부진한데 회담에서 결국 북한하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 급등이고 바이든 쪽에서 그 화합의 이야기가 안 나오게 되면 아마 경협 관련된 종목 또 일정 부분 되돌림 나올 수 있다라고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또 꿀팁으로 주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IT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 저희가 그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사면론과 관련해서 그렇죠. 뭐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앞뒤로 전후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지켜보자 하셨는데 만약이라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슈팅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는 그럼 저점 딛고 기존처럼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일정 부분은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금리 슈팅 이야기도 정도를 하셨고. 보아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요즘 반도체 섹터 얼마나 안 좋아요.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참아 보면은 결국 이 삼성전자가 뭐 한 번에 끝날 거냐, 2, 3일에 갈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하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그게 네. 며칠 더 연속적으로 나타날 네. 수 있으니까 네네. 뭐 거기에 포커싱해서 그들 종목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앞서서 점검했던 2차 전지나 5G나 다른 성장주들의 분위기도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여기서 좀 동조화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뭐 반도체가 결국 자율주행이고 반도체가 또 거치 보면 이제 2차 전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5G든 뭐든 다 같이 기술주로 엮이면서 같이 네. 하락했기 때문에 네. 결국 반도체가 한번 빵 가게 되면 그 다음엔 막 5G도 가고 뭐 2차 전지도 가고 뭐 아니면 뭐 휴대폰 부품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주가 좀 약한 기조는 맞죠. 하지만 하락에 있어서는 이유가 제각기 좀 다른데 반등에 있어서는 좀 커플링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 관련한 뉴스들도 개별적으로 잘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 지수에도 큰 연동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최근에 좀 공매도에 영향받고 다시 올라올 때는 여전히 민감주가 강하구나 싶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삼성전자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투자 전략 좀 중심을 잡아본다면 어떻게 잡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있느냐, 시장에 풍부한 자금이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죠? 고객 예탁금을 봐야죠. 자, 그럼 제가 차트 하나를 지금 켜놨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좀 매력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용이 엄청나게 줄어버렸어요. 지금 파란색이 그 신용을 그렇죠. 가리나요? 예. 근데 어때요? 반대로 그 당시에 고객 예탁금은 늘어났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빨간. 신용이 네. 죽어버리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확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고객 예탁금이 푹푹 줄어드는 게 있어요. 네. 엄청나게 줄죠. 이게 네. 뭐냐? 결국 대형 IPO가 있을 때마다가 고객 예탁금이 그리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하이브 이게 그 빅히트 그 IPO 할 때 자금 빠져나가면서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확 줄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네. 예, 요때는 회복이 되네요.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요때는 3월 18일 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인해서 요 최근에도 보면 SK IT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객 예탁금이 줄었다가 어떻게 네. 다시 늘어납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주식하는 사람이 그 IPO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 전혀 안 하는데 그냥 저거 사면은 상한가 한번 먹는데 해가지고 돈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그 뭐랄까 공모주 청약했다가 안 된 금액 만약 1억 했는데 100만 원만 쓰고 9억 9천이 이거는 남아있다면 어떻게 돼? 다시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왔는데 네. 나는 주식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자금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주식시장이 앵간해 가지고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괜찮다. 바닥 나오면 오히려 매수하고자 하는 대기세가 네.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 그렇게 뭐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네. 결국 어떻게 우리가 방향 잡고 가야 되느냐? 이제 2주 동안은 실적이에요. 그럼 실적에 의해서 분명히 종목들이 급등급락 나오니까 조금 종목을 사고 싶을 때 한번 이 종목 실적하고 주가 위치 본 다음에 우리가 매수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어차피 이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순환하면서 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몰캡 장세가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스몰캡이냐? 아니에요. 대형주들도 일정 부분 지수를 박스로 놓고 좀 하단권에 왔을 때는 대형주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또 주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 대형주, 그다음에 대선 테마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오늘도 건설주도 강하게 올라갔죠. 네. 그러면은 결국 7월달, 8월달, 9월달 되게 되면 더더욱 이들의 시장은 활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네. 횡보하거나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들이 더 강합니다. 작년처럼 엄청나게 상승하는 장에서는 테마 힘 없어요. 네. 왜? 정상적인 종목 갖고도 크게 수익 나는데 누가 테마까지 와요? 허나 시장이 비질비질하게 되면 오히려 이 테마의 장세는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뭐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쁘게 담아가게 되면은 아마 수익 내는 데 있어서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스 이야기를 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은 상단인 거죠?
상하단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대형주 사시는 분들께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업종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는 3,200 최근 고점이 이게 3,220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계속해서 더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솔직히 확답할 수 없는데 3,220 이거 치고 가게 되면 3,300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셔도 돼요. 그럼 거기 가게 되면 더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또 내려옵니다. 우리 지금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죠? 잘 갈 것 같은데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또 무지하게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겁나 하는데 지금 반등 나오죠. 이런 시장이 연출되는 게 그만큼 어찌 보면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분위기예요. 네. 많이 올라가게 되면 차익하고 싶은 욕구가 너나 할 것 없이 생기는 거고 또 시장이 워낙에 자금이 풍부하니까 어지간히 빠져버리면 또 매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서 네.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는데 일단은 네. 거래소만 놓고 봤을 때 이 3,220 여기를 일단 단기 고점으로 보고요. 얘를 치고 간다라는 게 보이면 일단 3,300 한번 네. 거기를 터치하는 모습 아. 한번 보자고요. 네. 그다음에 하단은 최근의 저점 60일 이평선까지 보면서 좀 뭐랄까 박스 흐름으로 네. 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시장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 마무리 지을게요. 두 번째 준비된 내용 가겠습니다. 소외주의 반란, 음식료주들 저점 이제 나온 걸까요? 어제부터였습니다. 사실 작년 8월 이후로 계속해서 타 산업들 대비로 너무나 약했던 음식료주입니다. 어제 오리온 실적 발표 나오면서 조금의 분위기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오리온, 대상, 하이트진로 다 같이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점 나온 걸까요? 일단 전문가님, 음식료주들의 이 부진부터 좀 주가를 좀 체크해 볼게요. 음식료주가 대다수가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지만요. 작년 8월이 고점이었고 대체로 좀 약했어요. 시장 대비 왜 이렇게 약했나요?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보시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바로 제품 가격으로 전이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최근에 철강석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 제품 가격에다가 그거를 인상을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철강주라든가 아니면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올라갔던 게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 가격을 같이 올려줌으로 인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개선되는데 이 곡물, 이 식음료 관련돼 가지고는 어찌 보면 소비자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프레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올렸는데 우리가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죠. 네. 네. 그게 누적되게 되면은 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최근에는 왜 나오냐? 어느 정도 이제 워낙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그래 우리 이제 소비자가 쓰는 이 제품도 일정 부분 올라갈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저점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새 이렇게 좀 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격 인상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원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빠진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부진했는지도 저희 잠깐 체크하고 좀 갈까요? 네,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오리온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오리온 차트 보면은 엄청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1월 달부터만 보자고요. 네. 1월 달부터 딱 보시면은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오히려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가 버렸죠. 네.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서 어찌 보면 11만 2,500원 저점 만들어 놓고 이제 반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우리 이 BII 인덱스의 큰 손들이 최근에 이 저점에서 좀 들어왔고 이 큰 종목이 신용이 이렇게 꼭 늘어나는 거 보면은 아마 이게 뭔가가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는 거냐? 큰 종목들은 이 신용이 늘어나고 오히려 신용이 빠질 때 빠지면 아마 그게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 네. 어느 정도 맥시멈이야라고 생각하면 그때 신용이 아마 쭉 빠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텐데 그때가 네. 분명히 매도 자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리온 같은 경우 신용 올라가는 게 결국은 무조건 신용이 올라가면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또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좀 어려워요. 네. 어떨 때는 뭐 환율 올라가면 외국인 들어온다 그러고 어떨 땐 또 환율 내려가게 되면 또 외국인 들어온다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걸어버리는데 지금 이 신용 같은 경우도 이건 내가 봤을 때 BII 인덱스하고 네. 요 신용 물량 늘어나는 거 보면 얘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농심도 한번 볼게요. 농심 같은 경우 차트가 오늘, 어찌 보면 네. 61평선 쾅 치고 올라가 버렸죠. 얘도 일단 큰 손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더 가겠다라는 사인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수급도 한번 볼게요. 수급을 한번 보면 일단 농심 같은 경우는 수급이 개인 중심이에요. 아직 뭐 특별히 들어오는 건 없네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리온도 한번 보면 오리온은 어제부터 좀 연기금이 좀 들어오죠. 외국인 열심히 팔고 개인 열심히 샀는데 좀 연기금이 다시 좀 쪽쪽쪽쪽쪽 사게 되면 오리온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대상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 대상은 사흘째 올라요. 예, 양봉이 예, 나오네요.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 차트 흐름이 좀 어찌 보면 단기 고점 냄새는 좀 나요. 이런 게 뭐예요? 정배열 초입인데 이제 이격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 주면은 그 네. 자리서부터 분할 매수하게 되면 네. 이런 애들은 한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수급 한번 볼게요. 네. 수급. 얘가 그래도 수급 제일 낫죠. 사흘째 기관 쌍끌이 외국인 매수네요. 같이 들어오고 네네. 있죠. 얘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주가 흐름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네네. 식음료 관련돼 가지고 이들 종목군들이 어때? 바닥을 일정 부분 탈출했구나라는 걸 좀 알 나오고 수 있는 있다. 거죠. 네. 예. 그러면요,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속에 원자재,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가격 부담감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보니까 국내 밀가루 가격이 2013년 이래 거의 동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밀가루가 거의 95% 수입이라고 하는데 밀 가격이 2013년 이후로 최고치예요, 지금. 이러면 가격 인상 어느 정도 좀 하반기에는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곡물 가격 전망과 더불어서 음식료주 어떻게 영향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러한 것들은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리 선반영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모든 원자재가 올라가고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이 아니면 또 정부도 그거를 보고 있다면 무턱대고 기업만 옥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업 망해버리면 거기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 가족들 그거는 국민 아닌가요? 똑같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열어주면서 곡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게끔 분명히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것들 지금은 진짜 안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주가들의 움직임이 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이런 종목들은 좀 어찌 보면은 한번 강하게 올라가게 또 한동안 좀 쉬어요. 쉴 수 네. 있기 때문에 좀 타이밍 잘 잡아가면서 뭐 세게 올라갈 때는 좀 같이 쫓아가더라도 또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 최근 이전 고점을 보면서 그 근처 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면서 또 주가가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또 되돌림이 나오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참고하면서 트레이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1분기 오리온 실적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평가 역시 주가의 어떤 반등에 좀 영향을 좀 주지 않나 싶은데요. 전망 같이 좀 봐주세요. 네, 실적. 일단 우리 보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했죠. 네. 영업이익이 이제 1천억 정도 나오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5% 신장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 6천억으로 전년 대비 한 11% 늘어났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주가가 왜 나만 바닥에 있어야 돼? 내가 실적이 이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대상 CJ제일제당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일단 증권사 컨센서스 보면은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보시면은 CJ제일제당 매출액 같은 경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천억 6조, 원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700억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전년 대비 얘네들도 네.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대상 같은 경우도 매출액 영업이익 전년 대비 보통 5에서 10%씩 다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적이 괜찮은데 오히려 주가가 바닥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모멘텀이 되고 그러한 모멘텀 플러스 곡물가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제품값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 가능성을 보면서 일단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은 어찌 보면은 작년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주도했던 애들 대비 작년에 주도하지 않았던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뻥뻥뻥뻥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들 섹터도 분명히 잘 보시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몇몇 증권사에서는 오리온이 대체로 좋긴 했는데 그런 원부자재 가격 때문에 이익 증가폭이 좀 둔화된 게 아쉬웠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 사이클로 이어지게 되면 훨씬 더 이익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그러죠. 그러면 지금 실적에 대해서 확실히 싸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보시는지 가장 음식료주 중에 싼 종목 뭐가 있는지 앞으로 음식료주 전체적으로 좀 투자 전략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종목별로 때 또 다를까요?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결국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CJ제일제당 이 종목을 위치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 월봉 차트 보면은 거의 뭐 신고가 자리예요. 예, 그닥 뭐랄까 소외되지 않았다고 네,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래 오리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때요? 오히려 주가 측면에 있어서 좀 매력적인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얘가 14만 원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매번 윗꼬리를 그렇죠. 달아요. 네. 그러면 이 가격만 오면은 시장에서 얘에 대해서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큰 손들이 매도를 하든 누가 매도를 하든 일단 거기 매도시켜서 얘를 다시 끌어내려 가지고 밑에서 사고자 하는 그 수급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위치에서는 분명히 오리온 같은 경우 어때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내가 봤을 때 20에서 30%는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봉 차트 보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12만 7천 원 여기는 한번 맞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잘 보면은 이것도 한번 거 보면 요 가격대를 딱 그으면은요. 이 60일 이평선이면서도 여기서 물량들이 소화됐고 또 여기 가면은 못 올라가는 자리에 저항대였어요. 이 저항대 치고 가니까 신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여기를 지지해주고자 하다가 이걸 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반등은 일단 분위기상 분명히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 큰 장대 양봉의 중간가까지는 한번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그 자리마다 좀 전략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가격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되어야 결국은 반등의 지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산 움직임이 없다면 상단도 제한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전 분위기를 보면서 투심하고 전체적인 수급들은 네. 미리 선반영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진짜 뭐랄까 제품 가격이 인상돼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올라가고 그 네. 올라가는 자리에서 주가를 보면은 네. 반영해서 많이 올라왔어. 그러면 그 뉴스가 바로 꼭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횡보 자리야. 그럼 네. 걔는 갭 뜨면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뉴스를 체크할 때는 주가 위치를 같이 봐야 돼요. 네. 아무리 좋은 뉴스도 결국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다 호재 때려버리면 벌써 이미 수급 주체들은 이 뉴스를 다 알고 선반영해가지고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머 이 좋은 뉴스가 나왔네라고 거기다 덥석 물어버리면 거기다가 결국 수급 주체들은 다 던져버리니까 나는 그냥 맨날 꼭지에서만 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뉴스를 보고 접근할 땐 주가 위치를 봐야 돼요. 단순히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어찌 보면 몇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얘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네. 그 올라온 자리에서 뉴스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다 아는 뉴스야. 그럼 네. 거기가 바로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CJ제일제당의 컵밥 그리고 하이트진로의 맥주 인상 이야기까지는 나왔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라면 업계도 이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가격과 함께 지금 주가 차트의 흐름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강의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알찬 강의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